최강야구의 시즌4 징크스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을 넘어선 미디어 스포츠 콘텐츠 전선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핵심 전력 이탈 사태이자 IP 주도권 전쟁의 충격적인 서막이다. 한때 2에서 3%대의 견고한 요새를 구축했던 프로그램이 불과 4회 만에 0%대라는 전투 불능 상태로 추락했다는 보고는 콘텐츠 시장의 잔혹한 현실을 경고하는 섬뜩한 사이렌 소리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기획 실패와 핵심 인적 자원 관리의 붕괴가 빚어낸 처참한 전멸에 가깝다. 동시에 기존의 핵심 병력을 거의 그대로 이끌고 독립전선에 뛰어든 장시원 PD의 불꽃야구는 개시 직후 42만 명, 5개월 만에 총 85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압도적인 기동전에 성공하며 콘텐츠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플랫폼에서 프로듀서의 비전과 IP 정체성으로 옮겨갔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 사태는 방송사와 제작진 간의 갈등을 넘어 충성도 높은 시청자 군단이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를 명확하게 구독이라는 투표로 보여준 콘텐츠 전쟁에 살아있는 교과서이며, 우리는 지금 이거대한 미디어 전쟁의 변곡점에 서 있다. 사상 최악의 전력 손실을 입은 JTBC와 팬덤의 지원 사격을 받는 불꽃야구의 대결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JTBC 최강야구 시즌4의 시청률이 1.5%에서 0.8%로 급락하며 2%대 유지에 성공했던 과거 시즌과의 명확한 대조를 이루는 현상은 콘텐츠 시장에서 핵심 인적 전력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시청률 붕괴는 단순한 채널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감성적 충성도의 전면적인 철수를 의미한다. 기존 팬덤은 단순히 최강야구라는 타이틀이나 JTBC라는 플랫폼의 로고에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장시원 PD를 필두로 한 최강 몬스터즈 팀의 성장 서사, 끈끈한 리더십,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캐릭터와 스토리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닐슨 코리아가 발표한 0.8%라는 수치는 공중파 시청률이라는 잣대에서 이탈한 병력의 규모와 잔류 병력의 무력화를 동시에 나타낸다. 이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 전선에서 론칭 직후 42만 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월별 수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성장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불꽃야구의 85만 구독자 확보 현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불꽃야구는 5개월간 평균 8.6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꾸준히 확보하며 콘텐츠의 실질적 시장 가치를 입증했다. 반면 최강야구가 이종범 감독 체제 아래 김태균, 윤성민, 이대형, 나지완 등 새로운 전설급 전력을 급히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팬덤의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러한 영입은 단기적 명성과 단절된 서사를 가져왔을 뿐 시청자들이 수년간 쌓아온 장기적 관계의 깊이를 대체할 수 없었다. 이 현상은 데이터와 통계로 명확히 드러나는데, 새로운 전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와향 곡선을 그리며 하락했다는 것은 팬덤이 인간적인 관계와 스토리텔링이라는 핵심 동력 장치를 잃은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이로써 JTBC의 최강야구는 콘텐츠 전선의 한 축이 완전히 붕괴된 심각한 전략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 위기는 단순히 시청률 문제를 넘어 IP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JTBC와 장시원 PD 간의 분쟁은 단순한 제작비 과다 청구 주장과 실비 정산 조건 부인이라는 계약상의 이견을 넘어선 IP 정체성 주도권을 둘러싼 미디어 패권 전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JTBC는 최강야구라는 브랜드명, 포맷의 법적 구조, 그리고 방송 송출 플랫폼이라는 유형적 자산이자 하드 IP를 기반으로 정통성을 주장했다. 이 싸움은 하드 IP와 소프트 IP 간의 충돌로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나 장 PD는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의 서사와 인적 구성, 선수들의 캐릭터 개발, 그리고 PD의 연출 비전이라는 무형적 자산이자 소프트 IP를 들고 나와 불꽃 파이터즈라는 이름으로 독립 전선을 구축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시청자들은 명확하게 무형적 자산,
즉 누가 이 콘텐츠의 영혼을 만들고 끌어왔는가에 손을 들어주었다. 소프트 IP의 핵심은 내러티브 소유권이다. 팬들은 채널의 로고보다 선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이를 담아내는 제작진의 진정성이 감동했고, 그 결과 불꽃야구는 감독, 코치진, 선수단이라는 서사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충성도 높은 팬덤을 성공적으로 이전시켰다. 이는 해당 IP의 핵심 정체성이 채널이 아닌 제작 주체와 출연진이라는 인적 자본의 확보이 있었음을 전략적 우위로 입증한다. 만약 JTBC가 주장한 수십억 원의 과다 청구 이슈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프트 IP의 핵심인 핵심 제작진과의 단절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 결정은 단기적 회계적 이익을 위한 장기적 전략적 자산 파괴라는 최악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결국 IP의 매출 창출 엔진을 스스로 파괴한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다. 콘텐츠 시장 분석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시즌의 광고 단가와 스폰서십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강야구 시즌4의 0%대 추락으로 인해 JTBC가 잃게 될 광고 수입과 미래 IP 확장 가치는 주장하는 과다 청구액을 훨씬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브랜드 로고만 남기고 핵심 동력 장치를 떼어낸 채 새로운 엔진을 급조한 무모한 전략은 결국 콘텐츠 전선에서 비행에 실패했고 IP 가치 하락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JTBC가 장시원 P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고소는 이미디어 전쟁의 법적 전선을 형성하는 핵심 공격이다. 특히 업무상 배임 주장은 제작비 정산 방식에 대한 단순한 이견을 넘어 제작진의 윤리적 문제와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공격하는 고강도 전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공세는 시장 반응이라는 전략적 역풍을 맞고 있으며 오히려 최강야구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JTBC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의 증명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에게 임무위배 행위와 더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외주 제작 계약에서는 제작비 항목의 유연성이 매우 크며 사후 실비 정산이 아닌 계약 조건에 따른 선지급 방식일 경우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관행이다. 장 PD가 주장한 계약은 제작비의 사후 청구 내지 실비 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논리는 이러한 업계의 표준 관행에 강력하게 근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JTBC가 수십억 원의 과다 청구를 입증하더라도 고의적인 배임의 의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오히려 무리한 법적 공격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 리스크를 증폭시킨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핵심 콘텐츠 포맷을 공유하면서도 팀명 변경을 통해 불꽃 파이터즈 독립 채널 운영이라는 영리한 우회 기동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즉, 그들은 IP의 외관과 법적 명칭보다는 내용의 연속성에 집중하여 팬덤을 이동시켰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하드 IP에 대한 법적 방어막을 무력화시키고 소프트 IP를 통한 팬덤 흡수라는 이중 효과를 낳았다. 반면 JTBC의 강경한 법적 대응 천명은 기존 팬들에게 제작진을 제거하고 콘텐츠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어 0%대 시청률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정신 전력 약화의 결과를 낳았다. 팬덤은 이 사태를 거대 자본이 창작자의 진정성을 탄압하는 구도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여론전에서 JTBC가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요인이 되었다. 미디어 콘텐츠에서 신뢰와 진정성이라는 평판 자본은 시청률과 직결되는 핵심 전력이다. JTBC는 법적 공방을 통해 단기적 재정적 손해를 회복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브랜드의 평판 자본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했다. 결국 이 법적 분쟁은 JTBC에게 법정에서 승소하더라도 핵심 시청자를 완전히 잃는 피로스의 승리만 남길 위험이 있다.
진정한 승리는 법률 문서나 법원의 판결이 아닌 시청자의 리모컨과 구독 버튼에서 결정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이 사건은 명징하게 보여준다. 법적 논쟁이 길어질수록 최강야구 브랜드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 자리는 불꽃야구가 확보한 안정적인 전략적 고지로 대체될 것이다. 이 치열한 양자 구도 속에 SBS 플러스가 지난 6월부터 불꽃야구 경기를 생중계하는 제3전선을 구축한 것은 이 미디어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가장 대담하고 날카로운 전략적 움직임이다. SBS 플러스의 행동은 JTBC와의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수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열광하는 콘텐츠를 서비스할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시청자 권익이라는 강력한 대명분을 기반으로 JTBC의 IP 독점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보전 및 심리전의 성격을 띈다. SBS 플러스는 이미 검증된 흥행 전략을 활용하여 자사 채널의 스포츠 콘텐츠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강야구 팬덤을 끌어안아 플랫폼 중성도를 전환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불꽃야구가 유튜브라는 뉴미디어 기반에서 시작되었음에도 SBS 플러스가 이를 정통 방송 채널에 생중계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연계 콘텐츠 전략의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콘텐츠의 질과 팬덤의 힘이 플랫폼의 종류를 초월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SBS 플러스의 생중계는 불꽃야구의 공신력과 대중적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전략적 보급로이자 합법적 방패 역할을 수행했다. 이미 6월, 7월, 8월, 10월에 걸쳐 4회 방영되었고 오는 11월 생중계까지 예고된 상황은 SBS 플러스가 이 콘텐츠의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JTBC가 법적으로 IP를 방어하려는 시도에 또 하나의 넘기 힘든 실질적 장벽을 세운 것이다. 제3자의 개입은 단순히 시청률 경쟁을 넘어 프로그램 제작자와 플랫폼 간의 권력 이동이라는 거대한 미디어 지형 재편의 신호탄이다. 현재 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JTBC의 최강야구는 브랜드 충성도를 상실하고 시청률 기반 전선이 붕괴된 상태이며 불꽃야구는 인적 구성과 서사를 보존하고 뉴미디어 구독자 전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SBS 플러스라는 강력한 전략적 지원군까지 확보했다. 모든 전술적, 전략적 우위는 장시원 PD와 불꽃야구 연합에게 기울어져 있으며 이 미디어 전쟁의 실질적 승자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최강야구의 운명적 선택 JTBC는 현재의 시청률 반등을 위해 파격적인 포맷 변화를 통한 정체성 리부트 또는 초대형 스타의 전폭적 영입이라는 두 가지 극약 처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기존 팬덤에게 형성된 배신감 프레임과 오리지널리티 상실이라는 낙인을 벗어나기 어려워 단기간 내 기존 시청률을 회복하고 전선을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꽃야구의 궤도 확장 불꽃야구는 유튜브와 지상파 케이블이라는 이원화된 플랫폼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강력한 미디어 노출을 확보할 것이다. 콘텐츠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심판은 매우 가혹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송사의 통제를 벗어나 콘텐츠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IP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며 제작자 중심의 독립 스튜디오 성공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 전반에 걸쳐 PD의 힘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IP 분쟁의 종결 시점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과 무관하게 이미 시장의 평가는 내려졌다. JTBC가 IP 독점의 경계선을 주장하며 불꽃야구를 억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공공의 적이라는 인상을 강화하고 여론전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JTBC는 실효성을 잃은 최강야구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꽃야구와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잔존 가치를 회수하는 전략적 후퇴를 실행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태는
오리지널리티와 제작자의 비전이 단순한 플랫폼 파워와 채널의 물리적 자산을 압도하는 현대 콘텐츠 전선의 명확한 승리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충성도는 더 이상 채널에 묶여있지 않으며 그들이 지지하는 이야기와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는 유동적 팬덤 자본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